안녕하세요. 일록지시 중에 있는 관성자록과 기록봉 이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자록, 관성의 좌에 글록이 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병화일간의 관성은 개수가 되죠. 관성인 개수의 좌에 일간의 글록이 있는 것을 관성자록이라고 합니다. 이 사주는 병신, 계사로서 지지에 병화의 재성 신금이 3개나 있어요. 신금은 수의 장생지가 되죠. 그래서 관성이 약하지 않죠. 그리고 천간에는 3개의 병화가 있는데 이 병화, 3개의 병화는 시지의 사화 근록에 귀하였어요. 뿌리를 내렸다 그 말이죠. 요거 만민영 선생님의 글을 보면 병에게 개는 정관이 된다. 7월에 생하여 금에 의탁한다. 그렇죠. 신금, 음력 7월에 생하였는데 신금은 개수의 생지가 되죠. 운행은 서북으로 행하니 관의 생황한 곳이 되고 병이 신에 임하여 일간이 무기하다. 그렇죠. 해자축 임묘진으로 흘렀죠. 관살성에서 인성으로 흐르는 대운이 되죠. 그렇지만 3개의 병이 시지사화에 통근하여서 서로 의지를 하게 되죠. 병화 3개가 서로서로 의지를 한다는 말입니다. 3개의 신이 병의 장생지 인을 충하고 여기서도 과상의 충을 사용해서 인을 불러 들어오게 한다고 한 것입니다. 개정관은 사화, 즉 병화의 근록지를 좌했다. 용신개의 좌에 자기의 천을 기인이 있다. 그렇지요. 정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관, 개수의 천을 기인은 사화가 되죠. 또 하나는 묘가 되고 그렇죠. 정관의 자의 천을 기인 이렇게 자기 자리인 지지에 어떠한 성이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내용은 오직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삼명통에서 아주 많이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병시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병의 좌에 신이 있을 경우에 결국 좌의 신이 병의 어떤 역할을 하고 병 또한 좌의 신에 대한 어떤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죠. 사주 팔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주를 추리하고 임상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병이 신금을 극하고 신금 중에 임수가 병화를 극하고 생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재와 간이 쌍미하다. 재도 좋고 관도 좋다. 이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소년에 급지하여 중년에 재상이 되었다. 병화일간이 사화에 뿌리를 내려서 일간도 강하죠. 그리고 나부 모양에도 화가 3개나 있어요. 그리고 재성도 강하고 개수는 신금 생지에 뿌리를 내려서 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성에 비해서는 약하죠. 그리고 사중에도 경금이 있잖아요. 금의 생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사 이렇게 합하면은 사화의 영향이 비교적 상상이 떨어지고 재성의 영향이 강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와 오가 이렇게 곁에 있고 한다면은 사중의 경금의 역할은 아주 미약하게 되고 화의 역할이 강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운에서 관성을 생하는 해자축이 들어오면은 재간의 귀세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년에 급제하였다. 10대에 급제하였다는 말이죠. 대단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지에 3개가 같은 것이 있고 천간에 같은 것, 즉 쌍진살이 아니고 쌍진살을 넘어서 삼진살이 되었죠. 이렇게 되면은 편중되어서 나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기세의 흐름이 잘 성립됨으로 인해서 소년에 급제할 수 있는 좋은 사주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신합, 이것은 화와 금의 관계가 화극금을 한다기보다는 서로 유정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기록봉 이덕에 관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근록이 이덕을 만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주는 신의 신묘,
갑인 병인인데 월지에 묘목이 있어요. 묘목의 천덕기인은 갑목이 되죠. 해묘미의 천덕은 갑목이 되잖아요. 그리고 기록봉 이덕은 등록귀시에 해당하는 사주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갑목의 기록은 인이 되죠. 인에 기록한 거죠. 인목이 갑목의 걸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덕시의 기록봉 이덕으로서 즉 월지의 천덕기는 갑목이 된, 그래서 기록봉 이덕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금의 천을기인은 인목이 되죠. 그리고 시간의 병화의 천을기인은 또한 해소가 되어서 남운기인이 된 사주입니다. 남운기인은 삼명통에서 항상 좋은 사주라고 하였죠. 글을 보면 갑이 절록되었고 일간 갑목의 좌에 걸록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를 절록이라고 합니다. 병인을 얻어 식신과 걸록이 한주가 되었다. 시주를 보면은 시간에 병화 식신이 있고 시지에는 인목으로서 걸록이 되었죠. 그래서 식신과 걸록이 한주가 되었다 한 것입니다. 갑은 월덕이 되고 아까 이야기했죠. 해묘미의 월덕은 갑목이잖아요. 월령의 신묘는 갑목의 정관이 된다. 그렇죠. 신금은 갑목의 정관이 되죠. 그렇지만 신금은 지지에 받을 힘이 없어서 허약하죠. 신이 2월을 만나 무기하니 그렇죠. 힘이 없죠. 두 개의 인목 중의 병이 두 개의 신과 합하여 제거시킨다. 병화는 생지를 자화했죠. 그리고 일지에도 생지가 있고 그래서 약하지 않죠. 그런데 신금은 두 개가 있는데 지지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혼만 있는 거죠. 영혼은 아무 곳에나 붙을 수 있죠. 병화에 붙어서 즉 병신합을 해서 존재감이 없는 거죠. 나무에 귀신이 붙는, 자기의 몸이 없어서 떠다니다가 큰 정겨나무에 영혼이 붙어버리죠. 그러한 현상으로서 신금이 제거된 것이라고 생각하여도 될 듯합니다. 갑의 걸록인 인이 두 개 있고 월덕이 기록을 만나서 공명정대한 정치로 나라를 도와 영웅이 되었다. 다른 면으로 목화통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주인데 실제로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 목화통명이 되지 못했죠. 대운에 화가 들어오면은 목화통명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대운의 흐름은 북에서 서로 역행하죠. 중후연에 금이 들어와서 관살성이 강하게 되죠. 최연에는 인수의 운이니까 멀리 떨어진 해수가 목이 많아서 목을 생할 수 없는데 해자축으로 흐르게 되어서 인성이 비경급으로 흐르는 기세가 성립되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주의 아주 귀중한 포인트는 바로 남운기인과 월덕기인이 두 개 다 있잖아요. 이 두 개의 기인이 이 사주를 살리는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실제 사주의 오행십성은 그닥 흐름의 기세는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번에는 관성자록과 기록봉 이덕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득도하십시오. 안녕.